오늘 함께할 시민 북벤저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어스아워를 진행한 WWF의 사무총장 윤세웅 시민 북벤저스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많이 갖고 오셨네. 네, 많이 가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세계 자연기금의 사무총장이면서요. 또 책과 자연을 사랑하는 윤세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성우예요. 예. 아유, 성우분 감사합니다.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굴속 같은데요. 네. 어스아워 행사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싸워는 우리말로 하면은 지구촌 전등끄기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 행사는 그 세계자연기금 호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13년 되는 이 시점에 전 세계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동참하는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좀 생각하면서 지구를 좀 더 차갑게 해보자라는 행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8시 반에 이제 파리 같은 데서는 에펠탑, 그리고 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도쿄의 도쿄타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타워, 또 롯데월드 타워 이런 데가 다 같이 동시에 이제 불을 끄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을 정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차별로 계속 변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각 도시가 1시간 차이, 뭐 2시간 차이로 불을 끌 텐데요. 오늘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 저희 책부터 소개해 주시고 진도 나가죠. 이 책들은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환경이라 하면은 거의 과학 운동입니다. 과학.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저희가 지구 생명 보고서라든가 한국 생태 발자국 보고서 같은 과학, 이제 팩트에 근간을 둔 과학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환경 이슈들을 저희가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책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 같이 우리 회원들이나 여러 그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그걸 그 솔루션이 나온 거를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WWF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하고 계신 활동들이 참 많겠죠? 저희 그 세계 자연기금 WWF는 1961년도에 16명의 과학자들이 같이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멸종동물들을 멸종을 안 하도록 저희가 이제 보호하는 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숲, 그 다음에 담수, 물, 그 다음에 먹이 사슬,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쪽으로 갔다가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까지. 그래서 총 6가지의 섹터로 저희가 분리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질문 하나 내도 될까요? 또 계신가요? 이런 건 우리 방송에서 처음인데요. 출연자가 네, 지난 50년, 그러니까 아마 아폴로가 달 착륙했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척추동물 중에 몇 프로가 멸종을 했을까요? 척추동물이라,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고등동물인데 네.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늘 쓰는 수사가 있죠.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면 지구상의 척추동물의 반 이상이 사라졌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멸종 위기종들 관리를 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뭐 우랑우탄 같은 것도 이제 멸종 위기지만 보존되고. 보존되고 있죠. 그래도 뭐 한 20, 30%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매년 2년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매 2년 동안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내는데요. 지난해 보고에 의하면은 척추동물의 60%가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60%의 그 척추동물들이 멸종을 하는 동안 인간의 수는 인류의 그 파퓰레이션은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이제 척추동물의 96%가 인간이고요. 나머지 4%가 나머지입니다. 저희가 보는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이 4%고요. 나머지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저희가 이제 다른 생태 다양성, 저희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 인간이 우점종이 되면서 다른 척추동물들의 다양성을 훼손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과다한 소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 발자국을 많이 만들고 밤에 불을 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인간 스스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탄소. 그렇죠. 탄소 발자국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에 또 한국에서 그 사진전도 이루어지고 또 네, 책도 맞아요. 나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북소리에서도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부산에 네. 있는 청소년 입문서점 인디고 인디고. 서원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좀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사진은 많이들 알고 맞습니다. 계신 사진일 것 같아요. 새가 죽어서 부패가 되는데 부패되지 않는 것들이 중간에 남아있죠. 플라스틱들 보실 수 있고 또 이 섬에서 새끼들을 부화하고 이 새끼들은 이제 항해를 하기 직전에 그 먹은 것들을 다 네. 개워내서 몸을 가볍게 하고 날아간대요. 근데 이제 뱉어내지 못한 플라스틱들과 함께 이 섬에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진들도 볼 수 있고 이게 엄마가 이제 새끼 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전해주는 모습인데 보이시죠? 이게 음식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예, 플라스틱인 줄 모르고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그렇죠. 예. 네, 저 장면에 나온 새가 이제 알바트로스인데 이 새는 정말 놀라운 새예요. 한번 날개를 펼치잖아요. 6일 동안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날 수 있고요. 2주 정도가 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할 상대를 찾을 때까지는 땅에 발을 딛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동안 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다 위에, 물 위에 발을 담그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 새들이 플라스틱들을 마치 먹이처럼 착각해서 저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와이 제도의 이제 미드웨이 섬인데 그렇죠. 그곳에서 저 플라스틱으로만 죽어가는 알바트로스들이 1년에 4만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바트로스는 이제 미드웨이 섬에서 있다고 저희한테는 좀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제가 저희 현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저희 지금 삼면 바닷가에도 지금 거북들이, 푸른 거북들이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북들이 많이 폐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이제 그 수의사가 가서 이제 해부를 하는데 거북이가 이제 죽은 거북이를 이제 해부를 하면은요.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특히 폐 낚싯줄이라든가 또 플라스틱 봉투들, 비닐 봉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지금 거북이들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저희 현실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이 바다 생명체들을 죽게 한다는 거 매번 들을 때마다 참 놀랍고요.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비닐, 플라스틱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매주 그 재활용품 버리는 날에 그 쓰레기들을 들고 나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회용품들을 썼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기 기저귀는요. 천기저귀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쓰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들 있겠죠. 참 생활의 편리, 아까 기저귀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회의를 할 때 보면 도시락 시켜 먹잖아요. 요즘 도시락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 먹을 때도 좋고 뭐 다 만족스러운데 이걸 버릴 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가져올 때는 딱딱 팩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버릴 때는 다 흩어지니까 더 볼륨 있게 종이 상자에 아주 큰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활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새벽 배송 있잖아요. 네. 새벽 배송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서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좋겠지만 너무나 반환경적인 거예요. 우리 조그만 그 구멍가게에 가서도 비닐도 그냥 안 주는데 네. 비닐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쓰레기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들어낸다는 것, 이거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일회용들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환경에 유해한 것도 있고 또 폐비닐들을 파묻고 또 해양에 투기가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도 이제 비닐봉지를 먹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북들의 먹이가 주로 이제 해파리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해서를 먹고 아, 죽게 비닐이 되는 바닷속에 거죠. 떠 있으면 그게 해파리 해파리처럼 같겠네요. 보여요. 밑에서 보면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래도 고래도 이제 폐사를 하게 돼서 이제 앱을 해보면은 한 4, 50장의 그 폐 비닐봉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고래가 이제 물을 이렇게 머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꾹 누르면은 필터를 통해서 물은 다 빠져나가고 건더기만. 남는 이제 크릴새우라든가 네. 이런 거를 먹고 사는데 거기에 비닐이 걸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썩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이제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폐사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저 대서양에 이탈리아 연안에서도 그 향유고래가 죽었어요. 네, 예, 예. 근데 그 안을 해부해 봤더니 24kg의 네. 플라스틱이 네. 나왔잖아요. 새끼도 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이슈가 굉장히 그 심각하고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능이 있어서 골라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고를 수 있지만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우리가 섭취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요. 결국은 우리 피 속에 그게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 고래만 염려하고 불쌍해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저희한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그 카페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도 있었고 네.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배송업체는 그런 정책적 규제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처음 만들어졌으니까요. 정책 당국이 아직 몰라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서 각성시켜야 하고요. 시민들이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플라스틱 제품에 보면은 그 일회용 마크, 그러니까 재활용 마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모을 때도 사실은 이제 회수율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14.8%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모은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땅 속에 묻거나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칫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칫솔의 그 바디 부분에 있는 그 플라스틱은 거의 5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조그맣게 그 플라스틱 그 바디보다는 이렇게 나무, 대나무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렇죠. 운동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 보기도 하고 또 스트로, 플라스틱 스트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 거북이나 이제 물개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틸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자기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좀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3억 2,200만 톤. 가늠이 되세요? 3억 톤. 이게 1초에 600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거예요. 1초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문제가 이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사용 후에 어디론가 버려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다로도 많이 버려진단 말이죠. 이 한국도 여기에서 좀 자유로지 못한 것 같은데 한 해에 플라스틱, 비닐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률로 해서 보면 제일 많습니다. 98.2kg을 쓴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이거를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비율을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비닐봉투, 저희가 자꾸 좀 비닐봉투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평균적으로 420개의 비닐봉투를 써요, 1년에요.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씁니다. 한 해예요? 예, 한 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내면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배 이상 저희가 플라스틱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편하고 쉽게 쓰는 나라고요. 정말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뿐만 아니라 오염 상태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그 해변가 연안들 오염된 그 순위를 보면요. 한국의 서해 연안이 세계 2위고요. 낙동강 하구가 세계 3위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아이고.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나서 시골에서 버려지는 그 농가의 폐비닐들이 그냥 강가에 있는 뽕나무나 버드나무에 쫙 걸리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비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비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도록 네. 용어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이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단순히 크기 차이로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저희 페트병, 제가 네. 오늘 먹는 페트병이 바다에 버려지면요. 그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그게 이제 조각이 나요. 조각이 나고 그게 파도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점점 더 작은 네. 이 덩어리로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이제 회를 할 때라든가 고등어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면은요. 거기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치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그 플라스틱 그 가루들은 돌아다니면서 소금, 네. 소금 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천일염. 사실 천일염. 다 거기에 미세 들어가죠. 플라스틱이 쫙 건더기처럼 남아서 소금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좋은 맞습니다.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 보면 대략 1인당 일주일에 크레딧 카드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카드. 그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을 이제 섭취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 총장님 이게 팩트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맞습니까? 일주일이요. 예. 네, 예. 바다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네, 표현이네요. 네. 네, 플라스틱의 역습. 네.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조금이나마 이제라도 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들의 노력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단위의 정책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회용 잔 금지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이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느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게 훨씬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 우리가 변화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고 각자가 좀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나누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그 정책 자체가 변하는 게 일단 우리 소비자들,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기업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네. 굉장히 대규모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을 바꾸도록 이제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과 기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여름에 플로깅 대회라는 거를 합니다. 플로깅 대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스웨덴어로 이제 플로그라는 게 이제 픽업, 이제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닷가에서 주스면서 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봉투를 가지고 뛰면서 이제 줍고 이제 다 담아야 이제 결승점을 돌아오는 건데요. 그건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우리는
짧을 거예요. 쓰레기가 많을 테니까 금방 찰 거고요. 깨끗한 동네는 42.195를 뛰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 달에 이제 세계자연기금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WWF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하고 같이 한번 함덕 해수욕장에서 네.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고 도민들도 지금 쓰레기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주스면서 한번 뛰어보는. 그래서 자꾸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의식을 자꾸 고양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로 오고 그것이 이제 정책 변화. 물론 정책에서 이제 알아서 정해주면 제일 좋은 거지만 기업주들, 특히 네. CEO들을 또 영향을 네. 줘서 바꾸면요. 네. 착한 기업이 되면 또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이 여러 명 하는 것보다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그럼요.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 네. 기업, 그다음에 정부 네. 이 세 가지가 좀 잘 맞춰서 더 나은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